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달리 몸이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변화는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몸속 균형이 깨졌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50세 이후 많은 남성들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단 며칠 아침 발기가 없을 뿐이지만 점차 그 빈도가 줄어들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나이 탓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비뇨기과 의사로서 이러한 사례를 매주 진료실에서 접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아침 발기의 상실은 단순한 욕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몸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입니다.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신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아침 발기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르몬, 혈액순환, 수면의 질,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 이 네 가지 핵심 요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주제가 당신에게도 중요하다면, 특히 50세 이후 남성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1부. 아침 발기의 자연적인 작용을 이해하기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발기된 상태로 일어나는 이유를 단순히 꿈을 꿨기 때문이거나 방광이 가득 차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현상은 수면 중 신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리적 반응의 결과이며 이는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여러 단계의 수면 주기를 반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REM, RM, 수면입니다. 이때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몸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더욱 많이 분비되며 생식기 부위의 혈관으로 신경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신호에 따라 체내에서는 산화질소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해면체라 불리는 음경 내부 조직으로 강하게 혈류가 몰리게 만듭니다. 해면체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다가 혈액을 채우고 그로 인해 주변의 정맥을 눌러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발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은 성적인 자극이나 욕구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일 밤마다 몸이 스스로 진행하는 건강 점검과도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타이어 공기압이나 엔진 오일을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과정이 꾸준히 일어난다면 건강하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고 갑작스럽게 사라진다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자연스러운 과정에 어떤 문제가 개입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첫 번째 핵심 요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남성 호르몬의 중심인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두부, 아침 발기와 테스토스테론의 역할.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성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단순히 성욕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준, 기분, 근육 유지, 심지어 수면의 질에도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밤의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면 체내에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아침 발기가 새벽 시간대에 자주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 시점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세 이후부터는 평균적으로 매년 약 1%씩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이러한 점진적인 하락이 성기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테스토스테론이 단지 나이 때문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복부를 중심으로 한 과도한 체지방,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 그리고 항구울제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일부 약물 복용 역시 건강한 수준 이하로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수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수면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생리 반응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매일 자연스럽게 나타나던 아침 발기의 소실입니다. 만약 예전과 달리 이런 패턴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는 내분비계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건강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인 혈액순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하더라도 혈액이 제때 적절한 부위로 도달하지 않으면 발기 과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부 혈액순환의 역할 아침 발기를 설명할 때 호르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순환계 역시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즉,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이 충분히 강하게 음경의 해면체에 도달하고 그곳에 잘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몸속 혈관계는 마치 도로망처럼 작동합니다. 도로가 넓고 장애물이 없다면 혈류는 자연스럽게 필요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유연성을 잃게 되면 그 흐름은 점점 느려지고 결국 멈출 수도 있습니다. 발기의 경우 혈액은 두 개의 해면체라는 스펀지 같은 구조로 빠르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후 주변 정맥을 눌러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고정됩니다. 이 과정은 혈관의 반응성과 산화질소라는 화학물질의 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적절한 타이밍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당뇨병, 고혈압 같은 순환이 질환이 있으면 혈류는 더 이상 자유롭게 흐르지 못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탄력을 잃고 내부에 플라크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하고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어도 혈액이 음경으로 제 시간에 도달하지 못해 정상적인 발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운동 부족, 흡연, 나쁜 식습관, 과체중 같은 생활 습관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 건강을 약화시킵니다. 몸은 점차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을 잃게 되고 그 첫 신호가 바로 아침 발기의 소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혈관 건강은 단지 심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침 발기는 단순한 성반응이 아니라 순환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시간 건강 지표인 셈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요소인 수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밤사이 남성의 성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부, 남성 성 건강을 지탱하는 기초, 수면 성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호르몬이나 욕구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아침 발기는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수면 주기의 특정 단계인 REM, REM, 수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는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몸이 회복 과정을 시작하며 성적 자극 없이도 발기 같은 생리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렘 수면은 침대에 눕자마자 시작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90분이 지나야 도달하며
그 후 밤새 몇 차례 반복됩니다. 수면 시간이 짧거나 자주 깨면 렘 수면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아침 발기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면증, 늦은 취침, 야간 소변으로 자주 깨는 습관, 소음이 심한 환경,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환들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이는 아침 발기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몸은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느려지며 밤에 일어나야 할 생리 반응들도 점차 흐트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아침 발기가 줄어들었고 동시에 깊은 잠을 못 자거나 자주 깨는 일이 있다면 그 원인은 욕구나 호르몬 문제가 아니라 수면의 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 후 근육이 쉬어야 잘하는 것처럼 아침 발기도 잘 회복된 몸에서만 나타납니다. 깊고 안정적인 수면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반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요소이자 종종 과소평가되는 중요한 요인, 바로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지 기분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기능 전반에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5부, 남성 성 건강을 망치는 조용한 방해자. 스트레스. 테스토스테론이 엔진이고 혈액순환이 운반 체계이며 수면이 정기적인 점검이라면 스트레스는 그 모든 작동을 느리게 만들거나 틀어지게 하는 저항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는 항상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직장 압박, 경제적인 걱정, 부부간의 갈등, 건강 문제,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문제는 몸이 스트레스를 생존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간에는 이 호르몬들이 도움이 됩니다. 반응 속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유지하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이 호르몬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이는 성기능 전체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고 아드레날린은 혈관을 수축시켜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수면이 충분하고 호르몬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더라도 아침 발기는 약해지게 됩니다. 더 나쁜 점은 아침 발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기능이 떨어지고 기능 저하가 또 스트레스를 키우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악순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기능뿐 아니라 기분, 자존감, 그리고 인간관계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다행히 스트레스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산책을 하거나 잠자리에 1시간 일찍 드는 것, 자기 전 휴대폰을 덜 사용하는 것, 혹은 단 5분간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호르몬, 혈액순환, 수면, 스트레스라는 4가지 요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침 발기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며 동시에 그 균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6부, 아침 발기의 소실. 언제부터 건강 신호로 주의해야 할까? 몸의 변화 중 일부는 일시적이며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완화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단순한 조치로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며칠간 스트레스가 많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졌거나 약물 복용 이후 아침 발기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경우에는
대체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고 피로감, 성격 저하, 수면 문제, 짜증 증가, 에너지 저하 같은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 발기를 잃었다고 해서 곧바로 발기부전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약물 치료 없이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사소하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럽다고 혹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외면하면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심각해지기 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는 것이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변화들은 몇 주 안에 눈에 띄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단지 아침 발기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질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경험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7부 아침 발기를 되살리는 약물 없는 전략. 다행히도 남성의 몸은 50세 이후에도 회복력이 강합니다. 다만 회복을 가능하게 하려면 몸이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약물은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몸은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신체 활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늘리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줍니다. 매일 몇 시간씩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5번,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과 성기능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다음은 식단입니다.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해보세요. 예를 들면 IP 채소, 베리류, 지방이 많은 생선 씨앗, 콩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호르몬 균형을 돕고 혈관을 깨끗하고 탄력 있게 유지해줍니다. 반대로 당분 과다, 포화지방, 가공식품은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도 하나의 치료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일정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고 잠들기 전 휴대폰과 TV의 청색광 노출을 줄이며 방 안을 조용하고 서늘하게 유지해보세요. 수면의 질이 지속적으로 낮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깊고 규칙적인 수면은 아침 발기를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집중하세요. 느린 호흡, 짧은 명상, 일기 쓰기,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 등은 모두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이 더 이상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머물지 않게 되면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도 서서히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루 한 끼를 신선한 식재료로 바꾸거나 아침에 산책을 나가거나 잠자리에 30분 일찍 드는 것만으로도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몇 주만 지나도 몸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는 아침 발기가 단순한 성반응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호르몬, 혈액순환, 수면, 감정 상태 등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신호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조용한 도움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의 생활 습관이라는 작은 변화로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만약 지금 몸의 변화가 느껴지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걱정보다는 기회로 여기세요.
더 심각해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또래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이런 영상 하나가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있으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50세 이후 남성 건강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예정이니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